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 파이프 전자세 용접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작업의 14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본 용접을 실시함에 있어 공구 및 안전장구의 준비와 용접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용접 안전수칙의 준거에 각종 작업 준비 및 가용접 작업,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의 파이프 전자세 용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하기를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공구 준비, 용접기 및 부속 장치 점검 및 조작, 가스 압력 및 유량 조절과 같은 용접 작업 준비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파이프 전자세 용접 모재의 준비, 고정과 용접 시 작업각, 진행각의 유지, 각 층별 운봉 방법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전원 전면 조작부, 전원, 크레이터 전류 전압 조정기, 가스 체크, 와이어 사용 변환, 용접법 변환 스위치와 가용접 작업, 모재 고정, 역변형, 루트 간격, 키홀, 상진법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방법 중에 파이프 전자세 용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용접 마스터 유기섭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섭입니다. 네, 선생님, 이 파이프 전자세 용접이란 어떤 용접인가요? 파이프 전자세 용접이라는 것은요, 두 개의 파이프를 가용접해서 작업대 위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네. 전자세로 용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자세는 어떤 거예요? 용접의 자세는 기본 자세인 아래 보기 자세, 수직 자세, 수평 자세, 그리고 위보기 자세가 있고요. 네. 이 네 가지 자세를 통틀어서 전자세라고 합니다. 강관 파이프 전자세 용접에서는 위보기 수직 자세와 그리고 아래 보기 자세의 용접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파이프 전자세 용접에 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한 다음에 네. 적절한 운봉법으로 우리가 1차, 2차, 3차 최종 비도를 형성해서 이게 용접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플럭스 코어드 파이프 용접 같은 경우에 1차를 우리가 티그 용접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2차와 3차를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로 현장에서 많이 용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파이프 전자세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공구 및 안전장비의 준비와 용접 조건 설정이 필수입니다. 본격적인 용접 작업에 앞서 화면을 통해 용접 작업 준비 단계를 먼저 만나보시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은 용착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것은 그 솔리드 와이어 용접보다 대략 10% 정도 향상된 것으로 그 전류가 외피 금속만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전류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자세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래그의 박리가 쉽습니다. 박리라는 것은 슬래그가 이제 잘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죠. 얇은 슬래그 용접 비드 전면을 뭐 골고루 이렇게 덮고 있고 가벼운 치핑 해머 작업만으로도 쉽게 슬래그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부드럽고 균일한 용접 금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용접 비드 외관 및 형상이 양호합니다. 솔리드 와이어 용접에 비해서 그 비드의 표면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요. 언더컷 그리고 오버랩 등의 결함 발생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 용접 대상물 두께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초보자라도 쉽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아크가 부드러워서 피로감이 적고요. 용접 작업성이 좋아서 초보자라도 쉽게 용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 자동화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아홉 번째, 높은 용착 효율로 그 용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즉, 피복 아크 용접의 4배 그리고 솔리드 와이어 용접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열 번째, 솔리드 와이어 용접 GMAW라고 하는데 이것에 비해서 사전 청소 작업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11번째, 아크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시 아크죠. 점검이 쉽고요. 용접을 하면서 이제 용접부가 잘 보이기 때문에 용접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12번째, 피복 아크 용접에 비해서 변형이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현재까지는 철계 금속과 니켈 합금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비철의 용접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접부의 충격 강도가 낮다는 것이죠. 세 번째, 슬래그의 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슬래그를 항상 제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번째, 일반적으로 다른 용접 와이어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겠죠. 플럭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섯 번째, 용접 장비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월등히 우수하겠죠. 여섯 번째, 와이어 공급 장치와 전원 설비가 그 용접 대상물에 가까이에 있어야겠죠. 장소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접기 자체가 상당히 좀 부피가 좀 크죠. 일곱 번째, 피복 아크 용접이나 솔리드 와이어 용접에 비해서 그 용접 과정에서의 그 연기 발생이 심합니다. 휴음이라고 하죠. 휴음의 발생이 좀 많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 용접을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의 변수는 용접 전류와 아크 전압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용접 전류는 용접 와이어의 송급 속도와 비례하고요.
용접 전류의 변화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가 증가하면 용착률이 증가하고요. 용입이 깊어지는데요. 뭐 그렇다고 이제 과도한 전류를 너무 이제 높게 하시면은 비드 외관이 볼록하고 또는 모양이 나쁜 비드를 만들게 되고요. 반대로 전류가 부족하면, 전류가 약하면 그 용융금속에 낙하하는 그 작은 입자가 커지고요. 스패터가 과다하게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용접 전압은 아크 길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 전압이 너무 높으면 스패터가 과대해지고요. 너무 많아지고 비드가 넓고 거칠며 불균일한 그 용접부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아크 전압이 너무 낮으면 좁고 비드가 좁아지고요. 오목한 용접 비드가 형성이 되고 과도한 스패터가 또 발생되고 용입이 얕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의 장단점, 용접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네, 지금부터 파이프 전자세 용접에 대해 유기섭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먼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먼저 그 파이프 용접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파이프 용접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아,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 종류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걸 알아야 되죠? 예. 그 본격적인 그 파이프 용접에 앞서서 네. 그 파이프 전자세 용접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전자세 맞대기 용접은 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이프의 아랫부분, 무거운데요. 네. 파이프의 아래 부분에서부터 이제 위보기 자세, 그 다음에 수직 자세, 그리고 파이프의 윗부분을 아래 보기 자세로 용접을 합니다. 예, 수직 자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 용접의 순서는 아래 부분 6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12시 방향으로 그 용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6시 방향에서 9시 방향 그리고 12시 방향으로 용접을 진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예. 본 용접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본 용접에 앞서서요. 먼저 가용접을 해야겠죠. 가용접. 네네. 네, 그렇죠. 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로 파이프 모재 네. 가접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티그 용접기로 가접을 한 다음에 파이프 모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 예. 이때 가용접 길이는요, 그 20에서 25mm가 되도록 이제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가용접부의 그 양 끝을 네. 그 디스크 그라인더로 가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용접이 끝났으면 이제 1층 비드 용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1층 비드 용접을 하려면요. 네. 먼저 그 작업대 지그에 그 가용접부 한 곳이 6시 30분. 예, 6시 30분. 6시 30분 이쯤이 되겠죠, 그죠? 네네네. 예, 6시 30분쯤에 그 위치가 되도록 하고요. 파이프의 축이 수평이 되도록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작업각은 90도. 예, 진행각은 80도에서 85도가 되도록 그 어느 위치에서나 이 진행각과 작업각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죠. 6시 30분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이때 그 용접 시작점은요. 네. 6시 30분 위치에 그 가용접부에서 시작을 하고요. 예. 운봉은 대파형을 사용해서 루트 간격보다 1mm에서 2mm 정도 조금 넓게 운봉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키홀이 형성이 되도록 네. 예, 루트 끝부분에 거의 밀착시키면서 용접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직 자세의 그 가용접부까지 쉬지 않고 용접을 해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용접 중에 아크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예,
용접 중에 아크가 끊어졌을 경우에는요, 디스크 그라인더로 그 끊어진 그 크레이터 마지막 부분을 네. 재가공을 해주신 다음에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 다음은요? 예, 그 다음은요, 그 루트 간격 사이에 네. 그 와이어를 빨리 이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예, 그 와이어가 뒤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2시 방향에서 용접을 끝내시고요. 네. 예, 지그를 회전시켜서 반대쪽 6시 30분에서부터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1층 비드를 완성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1층 비드가 이제 끝났으면 이제 2층 비드 용접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먼저 작업각과 진행각은요, 첫 번째 층 용접 시와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고요. 네. 그 용접 전류와 전압을 약간 높게 조절해서 그 1층 비드와 충분한 융합이 되도록 합니다. 예. 그 용접 시작점은요. 네. 시작점은 그 1층 용접 시와 같이 6시 30분 방향에서부터 시작하여 12시 방향까지 쉬지 않고 용접을 해 나가고요. 네. 운봉은 지그재그 형식으로 하며 그 운봉의 피치는 2mm, 폭은 파이프 표면 1mm 그 아래까지를 용융시키는 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그를 회전해서 같은 방법으로 6시 30분부터 또 12시까지 반대 방향을 용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층 비드 용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작업각과 진행각은요. 네. 그 2층 그 용접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고요. 네. 예, 그 용접 전류와 전압을 약간 낮게 조절을 하고 비드의 처짐을 방지해주면서 네.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용접의 시작점은 마찬가지로 6시 30분, 예, 6시 30분 방향에서 12시 방향까지 쉬지 않고 2층 용접 시와 같은 방향으로 용접을 하고요. 그 비드의 폭은 그 홈의 끝 부분을 용융시킬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네. 용접을 하고요. 언더컷을 방지해주기 위해서요. 그 비드 양쪽 끝 가장자리에서 네. 약간 머물러주면서 이제 용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그를 회전시켜서 반대쪽 6시 30분 방향에서 또 이제 12시 방향까지 쉬지 않고 이제 용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완성된 그 표면 비드의 높이는요. 네. 약 2mm에서 3mm. 그리고 폭은 약 13mm에서 뭐 15mm. 그리고 이면 비드의 높이는 네. 약 1.5mm 정도가 되도록 해주고요. 네. 비드 양쪽 가장자리에 언더컷, 오버랩이 없어야 합니다. 네. 플럭스 코드 와이어 파이프 전사제 용접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용접을 모두 완료했으면은 정리정돈이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작업을 마친 후 정리정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용접기의 점검 용접 전환 스위치를 점검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던 토치 호스 내의 잔여가스를 제거합니다. 용접기의 전원을 차단시킨 후 벽에 있는 메인 스위치의 전원을 차단하며 전체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참고로 전원을 넣는 경우는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사용하던 공구와 토치 케이블 등을 정리하며 실습장 주위도 깨끗이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유기섭 선생님과 함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파이프 전자세 용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용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도 훨씬 잘 되고 마치 용접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물론 뭐 작업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작업 조건들에 의해서 현장이 훨씬 뭐 굉장히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네, 이 기본기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끝으로 현장에서
파이프 전자세 용접을 할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용접을 하실 때 필요한 팁입니다. 어떤 거예요? 네. 가용접을 하신 다음에는 네. 가용접부의 그 슬래그나 스패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용접부 주위에 약 20mm 정도를 이렇게 와이어 브러쉬나 휠 브러쉬로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네. 가공한 그 양 끝을 디스크 그라인더로 이렇게 경사지게 가공을 합니다. 그 양 끝을 디스크 그라인더로 경사지게 가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건 바로 그 이면 비드 입기를 할 때 가용접부와 완전 용립이 되고 그리고 또 동일한 이면 비드가 형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예. 완전한 용입과 동일한 이면 비드를 형성하기 위해서군요.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로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V형 맞대기 용접은 파이프의 가용접 시 전용 가용접대 위에 가공 부분을 맞대어 놓고 틈새 게이지로 루트 간격을 약 3mm 정도 띄우고 원주 주위를 3-4군데 20mm 이내로 가용접합니다. 1층 비드 놓기는 후진법으로 진행하며 2층과 그 다음 층 비드를 쌓는 경우 1층 용접보다 전류를 10에서 20A 높게 조절합니다. 표면 비드의 높이는 모재 표면에서 약 2에서 3mm 정도 높게 쌓고 3층 비드의 용접 시 용접의 조건은 2층 비드 놓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좌우 모재의 개선면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운봉하여 용입 불량이나 언더컷, 오버랩, 비드 처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운봉하며 이때 표면 비드의 높이는 모재의 표면보다 약 2mm 정도 높게 쌓이도록 합니다. 용접 후에는 검사 및 정리 정돈을 하는데요. 각 비드의 용접 작업이 끝나면 용접부의 스패터, 슬래그, 그을음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파악하며 모든 작업 종료 시 사용했던 용접기와 공구 등을 정리정돈하고 주위를 깨끗이 청소합니다.